그래서 기출 문제가 나와서 제가 또 물어보고 싶은 게 네. 이제 7월부터는 사실 기출 문제를 다 돌려야 된다 이런 네.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기출 문제 어느 정도씩 풀어놔야 될까요? 기출문제는 이제 평균적으로는 한 3개년은 풀어야죠. 어허. 제가 풀어야 된다는 거는 다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 30개 대학. 어... 그리고 복수까지도 다 해서 저 말하는 거예요.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상위권 반 친구들은 전 이 학교는 안 갈 거예요. 전 이 학교 이상 지원 안 할 건데 제가 여기 풀어야 되나요? 네. 하는 친구들한테도 해주실 수 있는 말이 있나요? 그렇죠. 풀어야죠, 다. 왜냐하면 출제진이 기출문제 가지고 많이 참고해요. 그대로 100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지문 자체를 그대로 만약에 나왔으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솔직히 가천대만 볼 거예요. 이런 학생이 있다고 쳐요. 네. 그럼 위에 대학도 다 풀어야죠. 가천대를 출제하시는 분은 가천대 밑에 대학 기출문제만 참고할까요? 아니죠. 위에 대학도 참고하죠. 그리고 출제하시는 분은 12월 초에 출제를 받아요. 일주일 안으로 출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수능처럼 이 세상에 없는 문제 만들기 불가능해요. 다 짜집기 하는 거죠, 솔직히. 요거는 좀 편집으로. 좀 잘라주실 수 있나요? 퇴근길이 좀 무서워. 요거는 자르고. 어쨌든 좀 참고를 할 거 아니에요. 발췌. 여기에서 그냥 쭉쭉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문제 보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면은 기출 문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또 이제 상위권 반 친구들과 좀 다르게 인서울 반 친구들 중에선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전 아직 이론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제가 기출 문제를 풀어서 제대로 점수를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계속 미루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진짜 이론을 다 완성시키고 풀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단 무조건 풀고 봐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기초는 쌓고 봐야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기출문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법, 어휘, 독해, 논리 기초적인 건 쌓고 해야 되는데 기초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게 저는 우리는 다 객관식이잖아요. 네. 우리는 다 100% 객관식을 보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면 기초를 굉장히 다지는 학생이 있어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다가 시험 보는 날이에요. 그럼 한 번도 안 보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객관식 시험은 기초는 빠르게 대충 보고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가는 거죠. 바로. 그게 바로 기출문제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가요. 제가 뭐 어휘를 외우는데 확실히 더 외우고 기출문제 보려고요. 그러면 객관식 시험에서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빨리 보시고 기초를 빨리 보시고 그리고 기출문제 빨리 들어가셔야 돼요. 특히 7월에 준비하시는 분은 9월부터는 기출문제 들어가야 돼요. 저희가 또 7월 커리큘럼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다 보니 7월이 되면 저희가 학원에서 이제 보는 단어들이 MVP1, MVP2 이렇게 있어서 사실상 상반기엔 MVP1, 하반기엔 MVP2 이렇게 조금 대략적으로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는데요. 혹시 인문계, 자연계 모두에게 MVP2는 필수인지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VP 1, 2는 필수입니다. 필수다? 네. 왜냐하면 저도 보면 자연계 학생은 MVP 1까지만 외워라. 네. 그 다음에 인문계 학생들도 성적이 좀 일정 점수 안 되는 학생 그냥 원만 해라. 네. 힘들지 않냐?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2까지 다 하셔야 돼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막 경험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은 왜 주목하냐면 실패를 많이 해서 그래요. 실패와 실수를 많이 해서 그렇거든요. 저도 많이 했죠. 말도 안 되는 실수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2를 안 한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실패다. 1, 2 다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휘 외울 때는 주의할 게 저는 학생들한테 그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휘 외우는 시간 10시간 중에 만약에 4시간이다 그러면 다이렉트로 외우는 게 아니죠. 30분 단위로 다 쪼개라 그러거든요. 쪼개서. 그래서 문법 공부하다가 내가 독해 공부로 넘어갈 때 30분 공부해요. 어휘를. 그 다음에 독해에서 다시 문법으로 올 때 중간에 30분 공부해요. 그래서 어휘는 1회 학습량 시간이 30분을 초과하지 마라. 30분 하고 다른 공부하고 또 30분 하고 다른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능률이 확 오르죠. 계속 단어만 외우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단어를 외웠는데 까먹는다라고 했을 때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독해를 읽을 때 그 단어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음.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럼 외워지는 게 좀 더 내가 적응력이 높아질 수 있어요. 어휘 외우는 게 적응력을 높이려고 그러면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문장을 읽으셔야 돼요. 문장을. 네. 우리도 한글 깨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문장을 읽고 그 낱말이 나오면은 또 문장을 읽고 계속 겹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적응력이, 암기력이 높아지는 거죠. 글을, 문장을 읽어라.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 단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문장을 통해서 알아야죠. 어, 그게 중요하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글을 읽어라 해서 하는 얘기인데 네. 제가 이제 저희 반 친구들한테도 항상 시간이 남거나 이동하는 시간, 잠자기 전에 기사를 꼭 많이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또 저희 원장님께서 이제 법, 정치, 경제, 사회, 세계, 뭐 IT 정말 지식이 깊고 깊습니다. 근데 혹시 정말 시간이 없어서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만 좀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당연히 많이 다 보는 게 좋긴 하겠지만 어떤 부분은 꼭 이 부분의 기사는 봐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기사요? 네. 기사는 뭐 많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 경제 기사겠죠. 경제를 많이 봐야 네. 된다. 뭐 독해도 도움 되고 왜냐면 네. 경제적인 것도 많이 나오니까. 네. 그리고 저는 그냥 독해력을 키우려고 그러면 네. 철학 공부를 좀. 철학을 네. 그냥 여러분 합격하더라도 어, 이건 인문계, 자연계 모두 모두 철학을 네. 좀 공부를 해야 된다. 기초적인 철학이 있으면 독해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는 철학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아, 그쵸. 또 어렵고. 법 전공자는 알겠지만 법 철학이라고 있거든요. 안 들었거든요. 아예. 네, 너무 싫어서. 근데 나이 들어서 해봤을 때 혹시 꽈락 하셨나요? 네? 꽈락 하셨나요? 아예 그냥 수강 신청 안 했어요. 이럴 수가. 아니 법을 배우는데 뭘 법 철학을 해? 왜 이렇게 필수인데 했거든요. 왜 안 하셨나요? 필수는 아니었어요. 그런가요? 네. 그렇지만 지금 와서 후회하시나요? 지금 뭐 후회는까지는 아닌데. 어, 그래서 보면 철학을 공부하면 독해하는데 많이 도움돼요. 철학을 네. 특히 이제 서양 철학. 그쪽을 하면은 네. 독해력이 는다.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독해 지문이 이런 영문학과 교수님이 내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서구 쪽에 관련된 기사 그런 독해 지문이 많거든요. 그럼 철학은 동양 철학보다 이제 서양 철학 위주로 본 거예요. 그런 지문 출제를 좀 네. 염두에 두고서 서양 철학 쪽을 기사를 읽는다. 네. 우리도 보면 문제풀이 첫 단계 응용 독해 보면 네. 철학 지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한글로 읽어도 무슨 몰라요. 내용인지는 몰라요. 전혀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가 알고 보면은 이게 독해하는데 되게 쉽거든요. 그리고 철학은 왜 중요하냐면 네. 독해하는데 많이 심오한 그런 게 많아요. 문장이 많아요. 읽어봐도 잘 모르겠다는 게 많거든요. 요거를 독해를 하면 다른 어려운 지문 독해할 때 많이 도움돼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을 합격해서라도 전공서적 읽을 때도 도움이 많이 되죠. 네. 합격하고 나서.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뭐 7월부터 오는 학생들이든 1월부터 공부를 한 학생들이든 계열수랑 상관없이 어쨌든 노원 캠퍼스에 와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합격을 위해 달려가는 수강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수강생들에게 저희 노원 캠퍼스 대표 얼굴 원장님께서 응원의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저는 올해 입시가 편입만 놓고 봤을 때 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뜻은 아까 뭐 의대 얘기도 했지만은 증원이 됐기 때문에 거의 확실시 됐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편입은 예년에 비해 많이 뽑을 수 있다. 그래서 뭐 1년을 공부하는 학생이든 6개월을 공부하는 학생이든 희망을 갖고 해야 된다. 희망을. 그리고 저는 이게 공부가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참고 하면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보내면 분명히 결과는 나옵니다. 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네, 하루하루를 성실히 보내라. 그러면 그 결과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나온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뭐 지금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 모두 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보내면 내년 2월에 다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우리 합격하는 그날까지 화이팅! 파이팅! 그럼 이제 김영 편입
노원 캠퍼스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음. 학생들한테 어떻게 또 편입도 해보셨잖아요. 그 힘든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말을 들려주고 싶은가요? 저는 이제 담임 선생님이기 전에 또 편입 수험생이기도 했고 조교도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실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끝까지 12월까지 버텨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12월, 1월 됐을 때 가장 많이 이제 멘탈이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말했듯이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점수는 뜻대로 안 나오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 회의감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사실 누가 끝까지 버티느냐의 싸움이에요, 편입은. 그리고 누가 많이 단어를 외우느냐. 근데 그 단어 외우는 거는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 친구들한테 6월 안에는 정말 MVP1 끝까지 다 외우고 달달 외워놔라 얘기를 선생님이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데 단어 외우는 거, 끝까지 버티는 거 2가지만 하셔도 합격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그것만 명심하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지 마세요. 네. 그것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우리 이렇게 그런 마무리를 지으면서 네. 여러분들 수험생의 이제 힘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다시 노원 캠퍼스로 복귀해서 열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힘들어.